이런 일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한 2달 있으면 이제 또 새학기가 이제 시작되잖아요. 벌써 한 7, 8년이 흘른데도 불구하고 제2의 원영이가 발생되는 듯한 느낌이 계속 들거든요. 일단 먼저 이 원영이 사건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드리자면,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안 와서 왜 안 왔을까 계속 의심을 가진 우리 학교에서 찾아갔더니 숨진 채로 발견된 거잖아요. 아직도 어떻게 보면 뭐 거의 20%가 학교를 안 온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입학을 해야 되는, 이렇게 심각한데도 사람들이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죠? 전반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해주시죠. 예, 우리 사회가 뭐 안전에 대해서 또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 그보다 더 소중한 건 없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우리 사회가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렇게 왔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시스템을 만드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특히나 깜짝 놀란 게 그 예비 입학생 가운데 5분의 1 정도가 참석을 하지 않는데, 야, 이게 너무 심각한 거 아닌가요? 그 당시 기준으로 보면은 예비 소집 자체가 의무가 아니고 선택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와도 되고 안 와도 되는 그런 선택 사항이기 때문에 예비 초등학교 1학년이죠. 예. 뭐 학부모님 입장에서는 관심도 높긴 하지만은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선택 사항이었기 때문에 당시까지는 그 정도 안 온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학교 정책 과장이셨죠, 그때가? 제가 원영이 사건이 언론에 나오고 나서 바로 학교 정책 과장으로 발령을 받아서 이 관련 업무를 제가 담당을 했었죠. 예비 소집에 불참한 어린이 전원에 대해 교육당국이 입학 전까지 안전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취약 아동에 대한 관리 시기를 앞당기고 3월 입학과 동시에 모든 아동들이 학교로 나와서 정상적인 수업을 받도록. 거기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취약 아동에 대한 관리 시기를 앞당기고 입학과 동시에 모든 아동이 학교에 나와서 정상 수업 받도록 하겠다. 예. 예, 이 부분을 한 번 더 좀 설명을 좀 그러니까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은 아까 예비 소집 단계에서 의무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네네. 그리고 또 초등학교 입학을 해도 취약유예를 하거든요. 전화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게 가장 핵심이 뭐였냐면 제가 생각했던 게 학생을 봐야 된다. 그러니까 전화 한 통으로 우리 애가 내년에 입학하겠습니다. 안 된다. 우리 애 예비 소집 안 간다. 안 된다. 그러네요. 무조건 사람이 하게 돼야 된다가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러네요. 시스템은 없었던 게 아니라 초등학교 입학 취약 금주서 나가면 입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학부모가 대신 와서 우리는 취약 내년에 하겠습니다라고 신고를 합니다. 애는 못 본 거죠. 근데 반드시 학생을 봐야 된다. 예비 소집이든 취약유예를 하든 학생이 와야 이게 행정적으로 처리가 되도록 하는 게 그게 핵심이었어요, 사실. 지금 뭐 시간이 많이 지나긴 했지만 교육청에 계시면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나 예민한 부분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좀 위험한 부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되게 신경이 많이 쓰셨을 것 같아요. 근데 부산 상황은 좀 어떤가요? 이제 거의 10년이 흘렀는데 제도를 도입한 이후에 지금은 대부분 그 안정적으로 정착이 돼 있고, 지금 이제 못 찾는 학생들은 대부분 해외 이주나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게 사회 시스템으로 좀 취약 전 단계, 그러니까 출생부터 시작해서 취약 전 단계, 이건 교육청에서 할 일은 아니지만은 우리 사회가 촘촘히 좀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때 저희가 논의하기로 뭐 건강보험을 통해서 할 수도 있지 않냐, 이런 다양한 논의들이 있었는데, 이게 저희 교육부나 시도교육청 소관 업무가 아니라서 더 이상 저희가 요구를 못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0세부터 출생 때부터 시작해서 초등학교 예비소집 전 단계까지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또 우리 국가가 좀 더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해야 되지 않을지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저희가 이 소재를 잡은 이유가 이게 뭐 이렇게 입학을 하냐 안 하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냥 가려져 있는 진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학생이 있냐 없냐가, 그 부분이 제일 큰 문제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많이 접하실 때 좀 많이 안타까우시죠? 아무래도 그렇죠. 특히 뭐 의사 표현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단계에서 폭행을 당하거나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들을 어떻게 이게 시스템적으로 우리가 안전하게 지켜질 수 있을지 그런 고민들을 항상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지금 부산교육청 보면은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신경을 쓴다고는 하겠지만 그건 좀 소홀한 거 아닌가. 자꾸 이렇게 전시 행정 위주로 뭔가 뭐 주고, 참 주는 거 좋아해요. 지금 여기까지 뭐 태블릿 PC 던져주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과하는 게 좀 있죠. 어찌됐든 저는
예비 소집 단계에서 또 수사 의뢰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지금까지 공무원 생활 35년 하면서 사실 가장 제 마음속에 남아있는 일이 이 일이거든요. 아, 그렇죠. 제가 이게 제 마음과 혼을 다 담아서 정말 우리 애들의 안전만은 우리가 지켜주는 사회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경찰이나 다른 관련 부처들도 설득을 제가 직접 했었고 법 제도까지 제가 마련을 했다는 그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10년 지나면서 현장에서 직접 이 업무를 부교육감 때 받지 않습니까? 그쵸, 그쵸. 아, 그래 그때 생각했던 대로 세월이 지나니 이게 시스템으로 정착이 되어 가는구나라고 굉장히 보람을 느꼈습니다. 이 부분을 특히나 이 문제가 생겼을 때 제일 일선에서 정책 과장으로 계실 때 이 부분이 그 이후로 뭐 하는 것들이 싹 바뀌면서 예. 거의 안정화됐죠. 근데 이게 시스템만 안정화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그렇습니다. 교육, 일선 교사들도 거기에 대한 자각을 하기 위해서는 교육청에서 좀 더 많은 지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내려가야 선생님들도 거기에 대해서 더 생각을 하는데 꼭 어떨 때 보면 꼭 문제가 터져야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약간 소홀한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참 그런 거 보면 일선에 계신 교사님들이 부모님 상으로 그런 교사님들도 거의 대부분이신 것 같아요. 그죠? 아, 그럼요.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정말 저는 헌신을 하고 계십니다. 그분에 대해서 그렇죠. 감사를 드리고 이 과정에서도 사실 가정방문이라는 게 좀 과정에 들어있는데 그 가정방문을 하면서 선생님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었습니다. 선생님들이 오히려 가정방문을 통해서 생명 위협까지 느끼는 그런 당시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고민을 계속 하다가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고 가정방문이나 이런 거에 지역과 경찰이 같이 해달라라고 해서 이게 제도가 만들어졌고 선생님들과도 당시 그렇게 제가 합의를 했었죠. 사실 저희 어릴 때만 해도 가정방문 그러면 약간 안 좋은 게 좀 있었어요. 지금의 가정방문은 사실은 실질적으로 필요한 거잖아요. 뭐 전화만 해가지고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화를 안 받는 사람들이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근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그냥 단순하게 선생님만 가는 게 아니라 경찰 당국과 같이 해서 예. 지금 요청을 해야 같이 가는 거잖아요. 예, 연락이 안 되는 학생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 요청을 하면은 그죠. 경찰에서 알아서 즉시 그렇죠. 최우선적으로 수사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경찰에게도 엄청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러네요. 참 어쨌든 대단하신 게 제척 과정을 정책을 만드신 거잖아요. 예. 좀 많이 뿌듯하시죠? 어떠세요? 왜 가장 제가 보람을 느끼는 뿌듯한 정책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거는 이 원영이 사건이 발생할까 생각만 해도 아찔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부감님이 생각하시는 만에 하나라도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좀 더 보완할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초등학교 예비 소집 단계에서 지금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 문제는 그 전에 사실 발생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건 저희 학교에서 들여다볼 수가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태어나자마자부터 예비 소집 단계까지 국가가 계속 지켜준다는 또 지켜보고 있다는 그런 시스템이 하루속히 저는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는 뭐 무상교육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 무상교육이라는 게 돈만 무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부분까지도 책임져야 되는 게 사실 이제 국가의 의무가 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초등학교 입학 때 뭐 이런 게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국가가 안전된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거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생들의 안전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어떤 것보다 안전이 가장 최우선입니다. 예비 소집 단계에서부터 교육청에서 우리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촘촘히 점검하고 또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여 년간 제가 출발한 정책이 정말 현장에서 정착되어 가는 것을 보고 보람을 느꼈습니다. 좀 아쉬운 것은 태어나서부터 취학 전 단계까지 우리 국가가 좀 더 촘촘하게 우리 아이들을 지켜보고 있고 또 지켜주고 있다는 메시지를 만드는 시스템을 하루속히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